한국군이 북진했을 거라는 뉴스가 지구촌을 뜨겁게 달구고 불과 이틀 만에 남과 북은 광장에 모인 수십만 평양시민과 함께 자리하지 못했지만 생방송을 통해 통일 한국을 만천하에 선포했습니다. 선언식장에 도착한 미국 부통령 해리스와 국무장관 블링컨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바이든이 고도의 정치력을 발휘했기 때문입니다. 해리스 일행을 한국으로 떠나보내면서 바이든이 말했습니다. 지금 당신들이 가면 이전의 실책에도 불구하고 통일 한국은 동아시아에서 든든한 미국의 아군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남한의 북진에 강력하게 항의하며 움직이던 러시아 극동군 움직임이 블링컨이 한국과 통화하고 바로 멈췄다는 건 이미 러시아와 한국이 교감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들은 CIA 보고에 따르면 이틀 전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홀연 사라졌는데 정의용 장관으로 보이는 인물이 크렘린 궁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되었고 무려 4시간을 머물렀다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는 사람은 없겠죠. 한국 문재인 대통령은 통일이 눈앞에 온 지금의 기회를 잡기 위해 미국을 버릴 각오까지 하고 있다는 것이고 미국의 빈자리를 러시아가 두고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해리스, 블링컨, 내 전용기를 타고 지금 즉시 떠나면 공동선언식장에 늦지 않을 것이네. 진심으로 그들의 통일을 축하해주게. 바이든은 통일한국이 중국과 러시아를 억제할 최전방의 아군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참가한 미국 부통령과 국무장관의 모습은 국제사회에서 동맹관계인 한국과 미국을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국제사회에서 중국과 일본만이 다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러시아 언론은 통일한국으로 가장 큰 수혜자가 러시아가 될 것이라며 흥분했습니다. 일본 수상관제의 침묵이 흐르고 스가 요시히데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반대하던 통일한국이 미국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 탄생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가장 큰 문제는 통일 한국이 아니라 그동안 불변이라 여겼던 미국의 협력 1순위가 일본이 아닐 수 있다는 정황이라는 것입니다. 여보게 가토 설명해주게. 가토 가스노부 관방장관이 준비한 프린터부를 12성 장관 모두에게 전달하게 한 뒤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통일 한국의 어떤 움직임도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으로부터 어떤 사전 정보도 받지 못했습니다. 좀 전에 고노다로 행정개혁 담당상이 질책하셨지만 미국과 한국 정부로부터 어떤 정보도 우리는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 일본의 안전과 중대한 이익이 걸린 일임에도 미국은 일본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중점으로 논의해야 할 사항은 미국의 일본이 어느 정도 중요한 국가인지 다시 인식시키는 방안입니다. 고노다라가 말을 끊고 말했습니다. 제국주의 시절의 인과응보 때문에 미국이 일본을 지켜준다는 의지가 약해 보이면 우리 일본은 중국과 한국으로부터 공격받을 수 있고 만약 한국이나 중국 중 어느 한 나라와 사소한 무력 분쟁이라도 일어난다면 러시아 또한 그것을 기회로 일본 영토에 진입할 위험이 있습니다. 고노다로는 말을 끊고 전 총리 아베의 동생이자 국방부 장관인 기시 노부오를 바라보았습니다. 기시 노부오는 무거운 침음성을 내며 일어나 보좌관을 시켜 다시 프린터물을 모두에게 돌리게 한 뒤 말했습니다. 미국이 없어도 일본은 일본의 힘으로 방해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좋지만 전쟁은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이고 일본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 양질의 병력과 일본에서 발사해 적진을 파괴할 장거리 미사일이 없다는 것이고 반대로 중국이나 한국의 미사일 전력은 일본 전역을 사정거리에 두고 있습니다. 해상 전력에서 중국과 한국에 앞서 있는 듯 보이지만 일본이 지켜야 할 해안선은 길고 바다가 뚫리고 만약의 경우 중국이나 한국의 육군이 상륙한다고 했을 때 저항할 수단이 사실상 너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육군이 상륙하기 전 우리 군사시설이 적의 미사일로부터 어느 정도 견뎌낼지도 의문입니다. 이 모든 설명은 매우 극단적인 가정으로 일본이 위기에 처했을 때 미국이 완전히 외면하는 것을 가정해 설명하는 것입니다.
외무장관 모태기가 발언을 신청하고 말했습니다. 한국 통일 정책에서 미국이 비록 일본과 정책 조율을 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미국엔 인도태평양 전략은 중요하고 일본의 협력이 없이는 영내에서 미국이 패권을 지닐 수 없으므로 지나친 가정을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블링컨과 아직 통화를 하지 않았지만 국무부 부장관과 통화에서 느낀 것은 미국이 한국 통일을 주도했거나 물심양면으로 도운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끌려 들어간 듯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스가 요시히데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미국의 동의도 없이 3차 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는 북진을 홀로 결정하고 그 3차 대전을 막기 위해 미국이 어쩔 수 없이 동조하게 되었다 그것인가? 아무리 막 나가는 한국이라 해도 그건 너무 현실성이 떨어지는 이야기 같은데 모태기가 말을 이었습니다. 미국이 주도한 통일이 아니라는 것까지는 명확한 사실로 보입니다. 고노다로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음모론을 파헤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일본이 왜 중요한지를 알려주고 역시 일본밖에 없구나라는 인식을 심어줄 확실한 방안을 만드는 일입니다. 고노다라가 말을 마치고 자리에 앉자 총리관저는 다시 무거운 침묵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중국은 평양에서 통일한국이 선포되자 세계 어느 나라보다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통일한국을 미국이 지지하고 믿었던 러시아가 미국을 지지한다고 성명을 내자 중국이 고립되어 있음에 심각한 위기감을 느끼게 되고 시진핑은 상무위원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중국을 이끌어가는 7명의 상무위원이 모였지만 서로의 계파가 다른 7명은 북한을 접수하는 정책이 무의로 돌아가고 바라지 않았던 통일한국이 갑자기 부상하자 책임 소재를 두고 갑론을박을 벌였고 시진핑과 다른 파벌에 속한 중국 언론들은 북중 접경지에 중국군이 집결해 북한 침략을 도모한 사실을 제외하고 남북한이 통일하는 과정에서 중국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도 못했으며 심지어 공동선언 식장에 초대받지도 못했다며 우회적으로 시진핑의 정무감각이 무디졌음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시진핑의 독주를 견제하고 권력 재편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다고 판단한 중국 공산당 내 파벌들의 움직임은 분주해졌고 시진핑은 머리가 지끈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10년의 권력 정점에서 내려오면서 자신에게 새겨 들으라며 말했던 후진타오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당신의 최대 강점은 두 가지인데 정적에게 위험하지 않다고 느끼게 하는 것과 권력 때문에 하나의 중국을 해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을 준다는 말이었습니다. 2012년 중국 공산당의 정점인 주석직에 올라 후진타오의 말을 교훈 삼아 적을 만들지 않으려 많은 애를 썼고 강대한 중국을 건설하기 위해 1대1로를 확장했으며 미국의 일방적인 양보와 양해를 구하던 시대를 끝내고 대등한 중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자신감도 많이 생겼지만 미국과는 아직 역부족임을 깨달았고 과다한 욕심에 1대1로 정책도 부작용이 속출했습니다. 6개월 전 미국에서 제안이 오자 상무위원회에서 격론이 벌어졌지만 남중국해와 대만과 북한을 연계한 미중 미략을 받아들여 북한의 일을 만들고 북한을 도모하려 했습니다. 정치적 군사적으로 손을 써볼 사이도 없이 남북이 통일되어 버렸고 상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결된 일임에도 앞으로 대책을 의논하기보다 자신을 공격하기 바쁜 상무위원들의 시진핑은 제대로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신을 공격하기 바쁜 상무위원들의 시진핑은 제대로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탕! 잠시 발언을 멈춰주시겠습니까? 의제를 꺼낸 이후 침묵하던 시진핑이 발언하자 회의장은 조용해졌습니다. 나는 책임을 회피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상무위원회에서 논의된 이전의 녹취록을 검토하고 발언 여부에 따라 책임을 지면 된다 생각합니다. 시진핑의 말에 분위기가 술렁였습니다. 공동의 책임이라는 말을 시진핑이 에둘러 말한 것입니다. 미국이란 나라를 중국이 제어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미국과 모종의 약속을 했고 미국은 그것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한국으로 북한이 흡수되어 남북이 통일됨으로써 우리 중국이익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통일 한국을 인정하고 교육만 보자면 이번 남북 통일이 중국의 손해는 아니지만 북한을 흡수해 동북 공정을 완성하려는 계획이나 대만을 내주고 지정학적으로 중대한 남중국해를 미국에 인정받으려 한 계획은 어렵게 되었습니다. 비교적 손쉽게 생각했고 건국 이래 단 한 번도 분쟁이 없었던 압록강 접경지가 한국과 역사 문제로 불편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나는 책임을 피할 생각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는 미국과 통일한국, 갑자기 미국을 지지해버린 러시아와 어떤 관계를 설정할지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중국이고 중국 인민 전체가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시진핑의 말이 끝나자 일부는 천장을 보았고 일부는 눈을 감았습니다. 한반도가 통일되고 주한미군 철수 여론이 있었지만 그 의견은 그다지 거세지 않았고 중국,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현실에서 주한미군의 주둔이 국익에 들어맞는다는 의견이 공감대를 더 얻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북한 침탈에 미국이 관여되었다는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불과 이틀에 불과하지만 주한미군 기지가 한국군에 봉쇄되었고 주한미군 사령관이 연금 상태였던 만큼 미국에서도 주둔과 철수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국무부와 펜타곤 수뇌부에서 치열한 비공개 격론이 벌어졌지만 대통령의 결정을 맡기자고 할 만큼 한쪽이 우세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바이든은 내심 웃으며 주한미군 주둔을 선택했고 민주당보다 공화당에서 폭넓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한국은 공개적으로 여전히 미국에 우호적이었으며 한국의 중재 덕분에 미국이 큰 부담을 가졌던 러시아와 어느 정도 관계회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상치 않았던 러시아의 미국 지지는 미국 내 러시아에 대한 우호적인 시각을 만들었고 바이든은 별다른 부담 없이 대부분의 제재를 풀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년이란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서로 도발하지 않는 선에서 대치를 이어갔는데 이런 구도에 가장 염증을 느끼는 건 호주와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은 미국에 인정받으려 무리수를 두며 중국을 대하다가 보복을 받게 되었으며 자원 하나만큼은 세계 제일이라 자부하는 호주는 중국과 첨예하게 맞섰음에도 위축되긴 했지만 경제성장이 마이너스가 되진 않았습니다. 일본은 호주와 사정이 많이 달랐습니다. 2020년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 세계 주요국이 침체한 경제를 플러스로 전환시켰지만 중국으로부터 본격적인 보복을 당하기 시작한 일본은 연 2~3%의 마이너스 성장을 거듭하고 있었고 GDP가 조금 상승했을 뿐인 독일에 G3 자리를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중소기업 강국으로 자리했던 전통은 이어지는 마이너스 경제성장에 수년 사이 3분의 1 정도 중소기업이 무너져서 회사채 매입으로 기업도산을 막으려던 일본 중앙은행도 한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인들이 그토록 자부하던 내수시장이 극심한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미국과 일본이라는 거대 경제대국과 치열하게 맞선 대가로 코로나 때도 성장을 이어가던 중국은 심각한 성장률 정체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2028년이면 GDP 총량에서 미국을 앞설 것이라는 전망이 무색할 정도로 GDP 격차는 더 벌어졌으며 경제성장률 2%라는 성적표는 개발도상국 중국의 처지에서 추가로 1억 명의 실업자를 만들어내었고 빈곤층이 40%에 육박하게 되고 중국은 상위 10%만을 위한 나라가 되어갔습니다. 제한 없는 자금 지원을 받아 국유기업들은 명맥을 이어갔지만 저가형 상품을 제조하던 전체 85%의 기업들은 경기 침체에 살아남기 위해 제품의 질은 도외시하고 치열한 가격 경쟁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런 경쟁은 중국 산업 자체의 경쟁력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수준으로 변해갔습니다. 미국에 대항하기 위해 군비를 줄이지 않음으로써 중국 중앙은행은 외환위기를 걱정해야 할 정도로 외화 부족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일본이 중국에서 점유율을 잃어가자 미국, 한국, 독일 등 일본과 경쟁하던 나라들이
그 빈자리를 빠르게 메워갔습니다. 중국과 일본을 바라보는 미국은 좀 더 망가지기를 진심으로 바랬습니다. 감히 미국을 넘볼 수 있는 두 개의 국가로 평가되던 나라들의 어려움은 미국의 희열로 다가왔습니다. 미국의 앞장선 대가를 일본이 혼자 치른다며 일본 정치권에서 불만과 비판이 나왔지만 미국이 일본에 앞장서 달라 하기 전에 일본 스스로 앞장서다가 당하는 꼴이어서 일본 국민들은 그런 정치권을 싸잡아 비난했습니다. 반드시 일본 방위를 지켜준다는 미국의 발표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일본이 미국을 배제하고 중국과 새로운 관계를 설정하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이 되어버렸습니다. 견고하고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중국 공산당 내부가 경제난의 민심이 심각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중국과 일본은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뚜렷한 변곡점이 없다면 해가 다르게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절박함은 두 나라가 서로를 원하는 상황으로 전개되었습니다. 한국은 통일 이후 군사부분 통일을 서둘렀습니다. 90여 척에 이르는 북한 잠수함 중 업그레이드가 불가능한 11척의 잠수함은 폐기하고 80척을 개량을 하게 되었습니다. 잠수함을 제외한 북한의 해상전력은 업그레이드 비용을 놓고 치열한 경륜일 만큼 사용 가능 연한이 지났거나 움직이는 것이 신기할 만큼의 군함도 절반 가까이 되었습니다. 한국에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것이 상륙함이었는데 북한이 보유한 250척의 상륙함은 대부분 업그레이드로 중해전력이 되었습니다. 북한의 전투기 중 실전이 어려운 80%가 폐기되었는데 폐기된 전투기 중 절반 정도는 엔진 시동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엔진 등 중요 부품이 아예 없는 상태였습니다. 북한 전투기의 상태에 할 말을 잃을 정도로 북한 전투기는 열악했습니다. 자신은 최근 5년 사이에 총 비행시간이 1시간을 넘지 않는데 5년 동안 전투기를 한 번도 몰지 않은 조종사가 절반이 넘는다는 북한 전투기 조종사로 25년을 근무한 이현철의 말은 북한이 어느 정도 열악한 환경이었는지를 모두 알게 하였습니다. 북한에도 공수여단, 해병대 등 특수부대가 존재했는데 국군 특전사령관이 이들을 평가한 결과 남한의 특수부대야 뒤지지 않는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평가에 따라 군복무를 희망하는 북한 특수부대 희망자는 국군 특수부대로 전원이 흡수되었습니다. 미국과 중국, 일본이 비대해지는 한국군의 전력을 지켜보았고 중국은 압록강 접경지에 병력을 증강했으며 일본은 특수부대 전력에 투자하려 했지만 모병제로 운영되는 탓에 지원자가 없어 특수부대 증원이 중단되었습니다. 일본에서 고노다로가 새로운 총리로 선출되었고 위기를 돌파하려 처음으로 정적을 숙청한 중국에선 시진핑이 세 번째 연임되었습니다. 한국에선 동일이라는 프리미엄에도 불구하고 불과 40만 표 차이밖에 나지 않는 결과로 민주당이 정권을 간신히 지켰습니다. 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한국에선 선거 열기가 피어올랐으나 비밀리에 만남을 이어가는 중국과 일본은 위험한 거래를 논의하기 시작했고 이 모습이 미국과 러시아, 한국 정보당국에 포착되게 되었습니다. 북경을 비밀리에 방문한 모태기 외무상은 왕이 부장을 만났습니다. 배석자도 없고 언론 취재도 없었지만 사전에 그렇게 약속한 듯 두 사람은 자리에 마주 앉았습니다. 왕이 부장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가 모국어가 아닌 영어로 대화하는 건 어쩔 수 없다 해도 유쾌하진 않군요. 모태기가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만큼 오늘 회동이 두 나라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모태기의 말이 끝나자 왕이가 미리 준비해둔 찻 주전자를 들어 두 개의 잔에 부은 뒤 하나를 모태기에 건네고 손짓하며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산 특등 인삼으로 만든 인삼차인데 시주석께서 가장 애용하는 차이기도 합니다. 모태기가 인삼차를 맛보더니 인상을 씁니다. 전에 마셔본 인삼차와 맛이 너무 다르군요. 쉽게 삼키기 힘든 맛도 그렇지만 향도 강하고 뭐랄까. 왕이 부장이 그 말에 방긋 웃었습니다.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지금 그렇지요. 길을 꺾었다 생각하고 돌아보면 노려보고 있고 뜻대로 행동하게 했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한국이 원하는 것일 때가 많지요. 왕이 부장의 말을 수긍한다는 듯 모태기가 고개를 끄덕이며 차를 입으로 다시 가져갔습니다. 같은 시간 CIA 국장은 백악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일본에서 모습을 감춘 모태기 외무상이 북경에 나타났으며 왕이 부장이 먼저 들어간 호텔로 향했는데 일행 없이 혼자라고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뭐 때문에 비밀회동을 한다고 생각하나? 블링컨에 전화를 걸어 바이든이 물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과 갈등이 심해지고 서로 무역보복을 주고받는 상태에서 뭔가 돌파구를 찾으려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블링컨이 조심스럽게 의견을 내놓자 바이든이 그것 외에 또 무엇이 있을지 진지하게 검토해서 보고를 해주게. 뚜렷하게 문제 삼을 만한 것은 분명히 없는데 자꾸만 거슬리는 뭔가가 느껴지거든. 바이든은 블링컨과 전화를 끊고 집무실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참 쉽지 않은 제안을 중국에 하는군요. 왕이가 모태기를 보며 말했습니다. 쉽지 않기는 일본이 더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일본은 미국과 상당히 불편해질 것입니다. 왕이 부장은 손가락으로 자신의 허벅지를 두드렸는데 무엇인가 고민할 때 나오는 왕이의 버릇이었습니다. 모태기는 찻 주전자를 들어 자신의 잔과 왕이의 잔의 차를 따르고 왕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왕이는 시진핑이 모태기를 만나는 자신에게 웃으며 한 말을 떠올렸습니다. 일본이 겉으로는 경제 상황을 내세우고 있지만 중국 전선에서 전병 역할을 자행하는데도 적절한 대접을 받지 못한다는 불만이 있고 반중을 피하고 있는 한국에 어떤 경고나 불이익을 주지 않는 모습에 일본은 대한민국에 질투를 하고 있다. 일본 제안에 중국이 시큰둥하면 일본은 무리수를 두려워할 것이고 이걸 이용하면 더 많은 걸 얻어낼 수 있다. 시 주석의 판단이 맞는다면 이번 협상에서 중국은 칼자루를 쥐고 임하는 것과 같은데 생각을 마친 왕이가 모태기에 물었습니다. 일본이 중국에 원하는 것이 중국에 심각한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걸 모르고 하는 말은 아닐 테고 일본이 생각하는 방안에 대해 좀 더 설명을 해주셔야 할 듯합니다. 모태기가 테이블에 놓인 두 개의 녹음기를 보며 왕에게 물었습니다. 이 녹음기를 끄고 대화한다면 좀 더 구체적인 일본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태기는 행여 협상이 결렬될 때 녹음이 일본에 불리해질 것을 우려했습니다. 왕이는 시진핑이 말한 무리수라는 말이 떠올렸습니다. 이 녹음 목적은 보고용입니다. 이 녹음이 중간에 멈추어진다면 일본은 모르겠지만 오늘 대화를 중국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모태기가 멋쩍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중국과 일본 사이가 신뢰를 잃은 지도 제법 되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모태기는 왕의 말을 받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일본이 제안하는 이번 일은 첫째, 침체된 일본과 중국 경제를 공동의 노력으로 회생시키자는 것입니다. 둘째,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두 나라가 서로에게 제재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동시에 해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과 중국 두 나라가 정치적으로 부담 없이 그 조건을 자연스럽게 만들기 위해 말씀드린 세 번째 일을 일본과 중국이 하자는 것입니다. 왕이는 모태기의 말이 이어지도록 기다렸습니다. 압록강에서 아주 사소한 군사충돌을 중국이 한국에 일으켜주고 뒤이어 일본이 독도를 무력으로 도발하게 되면 한국은 일본에 대응은 하겠지만 중국을 의식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테니 전면전으로 치달을 위험은 없어 보입니다. 일본과 한국 중간에 껴있는 미국으로선 신속한 의견이 나오기 어려울 테고 미국에 앞서 중국이 일본의 영유권을 인정하는 발표를 해주시면 됩니다. 중국이 인정하는 일본 영유권을 미국이 공개적으로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일본이 중국에 고마움을 표하면서 자연스럽게 경제장관 회담을 제안하고 그 회담에서 양국이 발효 중인 모든 제재를 처리하는 합의를 찾아내 발표하자는 것입니다. 중국이 군사도발하고 경제장관 회담까지
일본이 예상하는 기간은 최대 2달 정도입니다. 왕위는 모태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여기에서 일단 회담을 중지하고 저녁 식사를 마친 뒤나 내일 오전에 다시 대화하기로 합시다. 왕위가 말을 마치고 일어나자 모태기가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났습니다. 잘 설명하셔서 좋은 결과를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위는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 전용차가 아닌 일반 승용차로 호텔을 빠져나갔습니다. 모태기가 수상 고노다로에게 보고했습니다. 중국이 오케이만 하면 경제 문제도 그렇고 일본을 서운하게 하면 언제든 중국과 가까워질 수 있다는 걸 미국에 확실히 알려주게 될 텐데 말이지. 고노다로의 말을 들으며 모태기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외교안보 관계자를 수집해 시진핑이 회의를 열었습니다. 녹음된 대화를 들었고 번역한 프린터물을 살펴보며 일본이 제안한 일을 의논했습니다. 일본과 경제에서 돌파구가 마련되는 것은 답보 상태인 중국 경제에도 그렇지만 미국의 반중국 전선에 확실히 균열을 일으키는 것이어서 중국에는 무척이나 매력적인 제안이었습니다. 그러나 매력적인 만큼 위험도의 크기가 결코 적지 않았습니다. 시진핑이 말했습니다. 가장 우려운 것을 살펴보면 이거겠지. 가능성은 적지만 반도체를 틀어진 대한민국이 중국의 경제 보복을 할 수 있다는 것과 군사적으로 사소하게 도발을 한 것인데 대한민국이 비슷하게 대응하지 않고 가능성은 매우 적지만 대대적으로 공세를 취하는 경우가 문제이고 우리가 한국에 도발을 했는데 일본이 독도를 도발하지 않는 경우 참으로 난감한 상황에 중국이 처하게 된다는 것이지. 시진핑의 말이 끝나자 중국 외교를 총괄하는 양제츠가 말했습니다. 일본이 제안한 일에 미국이 관여되어 있다면 시 주석의 염려가 현실이 될 것입니다. 국제적으로 중국의 입지만 더 좁아지는 결과가 올 것입니다. 만약 미국이 관여되어 있지 않다면 미국과 일본 관계는 상당 기간 경색될 것입니다. 일본도 상당한 위험을 안고 추진하는 것이죠. 경제를 총괄하는 리커창 총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일본을 무작정 믿을 수는 없고 그렇다고 일본의 제안을 그냥 무시하기엔 중국이 처한 상황이 무척 좋지 않기 때문에 중국이 안심할 만한 일을 일본에 먼저 실행하도록 요구해야겠죠. 리커창이 시진핑을 바라보았습니다. 보험이라. 시진핑이 되뇌자 왕위가 말을 꺼냈습니다. 대만 관련 견해를 밝히게 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양제츠가 더 말해보라는 듯 손짓을 하자 왕위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중국과 대만 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중국의 내정 문제이므로 일본은 관여하지 않겠다는 발표를 하도록 먼저 요구하는 것입니다. 시진핑이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것에 대해 쿼드 탈퇴 요구는 무리일까? 2가지 중 1가지라도 선행된다면 우리에겐 이 녹취록도 있으니 진행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한데 말이야. 양제츠가 왕위를 보며 말했습니다. 둘 다 요구하고 일본의 답변을 기다려보지. 저녁 10시가 되어 왕위는 모태기를 찾았습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왔습니까? 모태기가 묻자 왕위가 차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일본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모태기의 표정이 환하게 퍼졌습니다. 그런데 왕위가 말을 이었습니다. 중국이 일본을 믿을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왕위의 말에 모태기가 물었습니다. 어떤 조치를 원하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우리는 일본과 미국이 중국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 이번 일을 계획했다 의심을 안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모태기가 왕위의 말을 따라했습니다. 왕위는 모태기를 보며 외교안보 모임에서 논의된 2가지 일을 일본이 먼저 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아마도 내일 다시 만나거나 바로 중국을 떠나시거나 하게 되겠지요. 왕위가 떠나갔고 모태기는 고노다로에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모태기의 보고를 받은 고노다로는 관방장관과 안보국장을 불러 의논했습니다. 논의가 2시간을 지나자 결론이 내려졌고 고노다로는 피곤한 음성으로 모태기에 결과를 전달하며 말했습니다. 목을 치려면 팔 하나쯤은 각오해야겠지. 어차피 미국은 일본을 버리지 못해.
잠시 불편할 뿐이지. 아침 7시에 모태기가 왕이에게 전화했습니다. 10시에 관방장관이 기자 질문에 답변할 것입니다. 아마도 긴급 속보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총리실로부터 질문지를 전달받은 기자는 그 의미를 모른 채 질문했습니다. 가토 관방장관의 답변은 짧았지만 답변 내용은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중국과 대만 사이의 긴장감이 줄어들지 않는데 일본 정부의 태도는 변화가 없느냐고 기자가 묻자 가토 관방장관은 일본 정부는 중국의 내정 문제인 대만과의 분쟁에 원칙적으로 관여하지 않을 것이며 중국과 대만이 평화적으로 해결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 답변에 기자들이 술렁했고 이어진 관방장관의 말에 긴급 속보를 타전했습니다. 가토 관방장관은 남중국해와 동아시아의 안정을 위해 대결보다 협력 방안을 찾는 노력을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인도주의를 실천하기 위해 만들어진 쿼드도 본래 목적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하며 인도주의 활동 외에 다른 쿼드 활동엔 더 참가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속보를 전하는 일본 방송을 보며 시진핑이 말했습니다. 질투는 눈을 멀게 하고 무리수를 두게 하지. 양제츠가 말했습니다. 이제 한국과 분쟁을 언제 일으킬지 일본과 논의할 일만 남았습니다. 한국이 통일될 때 무력했던 당시가 떠오르면서 시진핑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준비기간 1개월에 합의하고 중국과 일본은 한국 침탈이라는 수단으로 중일 간 경제 정상화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한국을 엮지 않고 두 나라가 전격적으로 제재를 풀고 화해하면 될 일인데 중국도 일본도 경제외에 꿍꿍이가 숨어 있었습니다. 중국은 자신들이 어느 정도 침탈하더라도 한국이 방어하는 것 외에 군사나 경제에서 공격적으로 나오지 못할 거라는 자신이 있었고 역사적으로 보아도 한국의 기본 군사전술은 방어 목적이 강했고 적을 불러들여 한국의 영토에서 싸우는 것이었기 때문에 중국이 손해볼 일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반미전선에서 일본이 이탈하면 미국이 중국에 화해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고 성장이 멈춘 중국 경제를 다시 일으킬 기회라 생각했습니다. 일본이 이번 음모를 꾸미면서 가장 중점에 둔 것은 단순한 독도 침탈이 아니라 강한 해군력을 바탕으로 시료 지배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일단 시료 지배를 하게 되면 미국이 처음에는 반환을 압박하겠지만 중국과 서로 제재를 풀고 화해하게 되면 일본을 잡아야 하는 미국의 처지에서 결국엔 일본 지배를 인정할 거라는 계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칠 게 나올 것이 뻔한 한국을 중국을 의식한 미국이 제어해 줄 거란 판단도 이번 음모를 꾸밀 때 충분히 계산했습니다. 독도를 빼앗고 일본의 가치를 미국에 확인받는 것, 이것이 이번 일로 얻는 일본 이익이라 생각했습니다. 중국과 일본 외교부 장관의 북경 비밀회동은 정확한 회동 이유는 모르나 한국과 미국, 러시아 정보당국에 포착되었고 미국에선 경제 침체를 없애려고 사전에 교섭하고 있는 것이라 분석했고 러시아는 한국과 중국 접경에서 군사력을 물리지 않은 이유와 연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 외교부 장관은 한국 대사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러시아도 확실하지 않은 정보를 한국에 전달할 수는 없었기에 지나가는 말로 정보를 전달하려 한 것입니다. 오늘 저녁 초대 정말 즐거웠습니다. 한국 대사의 말에 러시아 외교부 장관이 웃었습니다. 어제 중국과 일본 외교부 장관이 북경에서 만났더군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뭘 숨기려 하는 것인지 수행원도 없이 단독으로 3차례를 만났습니다. 한국 대사는 별말 없이 바라보았습니다. 한국도 알고 있겠죠. 알고는 있습니다만 한국과 연관된 일일까요? 그거야 누구도 알 수 없는 일이죠. 다만 중국이 북한을 도모하려고 집결시킨 군대가 한국 통일 이후 오히려 증강되었는데 그것과 연관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정보기관 쪽 사람도 있더군요. 한국 대사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러시아가 정보를 전달하는 것인데 러시아도 정확한 내용은 모르고 있다. 생각을 마친 한국 대사는 러시아 외교부 장관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관사로 돌아온 대사는 정부에 긴급 표시를 하고 러시아 외교부 장관에게 전해들은 내용을 정리해 전통문을 발신했습니다. 접경지역 중국 군대와 연관이 있다. 그 군대와 일본이 무슨 연관이 있을까? 전통문을 받아든 대통령은 보좌관을 바라보았습니다. 뭔가 꾸미고 있는 것은 확실한 듯합니다. 보좌관이 답하자 대통령이 지시했습니다. 국정원장과 국방부 장관, 3군 참모총장을 부르게 아무리 확실한 정보가 아니더라도 접경지 중국군이 연관되어 있다면 낙관적으로 볼 순 없으니까 러시아 정보는 중국군의 움직임인데 중국만이라면 사이가 안 좋은 일본이 비밀리에 만날 이유가 전혀 없는데 말이지. 섬나라 외놈들이 아무래도 뭔가 일을 꾸미는 게 분명해. 보좌관을 내보내고 대통령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CIA 국장으로부터 대면 보고를 받던 바이든은 얼굴이 일그러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통일한국이 만들어지는 사건을 미국과 중국이 모의한 것처럼 일본과 중국이 비슷한 모의를 하는 듯하다는 CIA 국장의 말은 바이든의 심기를 몹시 불편하게 했습니다. 이 친구야, 지난 일을 굳이 말할 필요가 있어? 이번 일만 그냥 설명하면 되지. CIA 국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시 국무부의 실수도 있었지만 당시 대통령의 순발력은 대단했지 않습니까? 그나저나 대선이 곧 다가오는데 자칫 미국이 덤터기를 쓸 수도 있습니다. 일본이 미국 동의 없이 뭔가를 한다 생각하는 지구상의 나라는 없으니까요. 바이든의 나이 때문에 여론이 해리스 부통령에게 급속히 쏠린 상태에서 일본발로 동맹 사이의 문제가 불거진다면 미국의 지도력이 도마 위에 오르게 되고 자신이 재선에 도전하는 것을 포함해 누가 나가든 민주당 후보가 어려움에 부닥친다는 건 분명한 일이었습니다. 블링컨이 말했습니다. 모태기에 전화를 해보았는데 경제가 너무 어려워 돌파구를 찾아볼까 하여 만났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대화 내용은 외교상의 문제가 있어 밝히기 어렵다고 전해주지 않았습니다. 바이든이 안보보좌관 제이크 설리번을 보았습니다. 아무래도 펜타곤의 의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CIA 분석도 한중국경에 중국군을 언급하고 있고 군사 문제라면 중국이 굳이 일본을 만날 이유가 없는데 두 나라가 만났다는 건 군사적으로 무엇인가 양해가 오고 갔다고 봐야 하니까요. CIA 국장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정보를 계속 수집하겠지만 왕이와 모태기가 두 번째 만나고 일본의 수상관제에서 늦은 밤까지 무엇인가 대책 회의를 했고 다음날 미국과 아무런 상의 없이 대만과 쿼드 역할에 대해 기자회견을 해버렸는데 질문한 기자에게 질문지를 건넨 것이 총리실이었으니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언론에서야 미국이 일본을 앞세워 중국과 화해 분위기를 만들려 한다고 분석하고 있지만 사실 백악관도 뒤통수를 맞은 것이니까요. 펜타곤에 설리번 자네가 좀 다녀와야겠어. 한국도 분명 중일 간 만남을 알고 있을 텐데 아직 공식 비공식 어떤 반응도 없는 걸 보면 한국에서 미국을 의심하는 것일 수도 있고 한번 굴욕을 당했던 주한미군이 이번엔 굴욕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거든. 설리번이 나가고 한참 동안 CIA 국장과 바이든의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고노다로 일본 총리는 해상자위대 사령관을 만나 일본의 계획을 설명하고 필요한 작전을 세우라고 지시했습니다. 단순한 침탈이 아닌 시료 지배를 위한 일이만큼 한국과 대규모 해상전투 가능성까지 만반의 준비를 당부했습니다. 고노다로가 혼자 남자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대만과 쿼드 문제를 미국과 상의 없이 처리했는데도 미국의 반응이 뜻밖의 거칠지 않았고 미국 언론들은 미국과 상의된 일처럼 여러 분석 기사를 내보내고 있는 상황이 고노다로는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일본 국내 언론은 일본 국익을 위한 중대한 결정을 했다며 반기는 모습이었고 미국이 사전에 양해를 해준 것처럼 모두 당연시하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난리칠 거라 생각했는데 허탈하군.
일본 따위는 없어도 그만이라는 건가? 한두 달 뒤에는 그 오만함을 후회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한국 정도를 일본과 대등하게 대하는 일본을 무시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동아시아에서 군사 충돌이 일어난다면 백악관을 빠져나가는 CIA 국장이 중얼거렸습니다. 일본도 중국도 아직 미국을 잘 모르는군. 청와대 회동을 마친 군 수뇌부는 합동참모본부로 이동했습니다. 러시아의 정보와 국정원의 분석을 바탕으로 만약의 경우를 가정해 작전 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했습니다. 청와대에서는 외교와 경제장관 회의를 열고 만약의 경우 발생할 이런저런 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단기전이든 장기전이든 불문하고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할 것입니다. 외국인의 자금 이탈도 감수해야 합니다. 경제부총리의 말에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외국인 자금 이탈이나 장단기 부채 상환을 모두 고려한다면 현재 보유외환으로 버틸 수 있습니까? 한국은행 총재가 말을 받았습니다. 보유외환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정작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원화 가치가 폭락할 수 있다는 것인데 물가 폭등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경제장관들의 가감없는 말을 듣던 대통령이 잠시 발언을 멈추게 하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싸움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진 않지만 일본과 중국이 군사적으로 도발할 위험이 있고 그 시기가 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피할 수 있다면 좋지만 피할 수 없다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여기 계신 분들이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아직 분명하지 않습니다. 행여 이런 논의가 외부로 발설되면 심각한 외교 문제는 물론이고 싸움도 해보기 전에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각 부처별로 극도의 보안을 유지하고 대책을 마련해 3일 뒤에 다시 모이기로 하겠습니다. 걱정만 해서는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외교부와 통상부가 무척 바빠져야 할 듯합니다. 가장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한국과 달리 중국과 일본에서는 별다른 움직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해군 자위대는 군함도 주변의 무인도에서 독도를 상정해 훈련에 여념이 없었고 압록강 건너에 포진한 중국군 내부에서는 국경 분쟁이지만 확전되지 않을 정도의 분쟁을 계획하느라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은 군대 특성상 통상적인 움직임에 불과해서 한국도 러시아도 미국도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펜타곤에 정보를 넘기고 군사 전문가들의 분석을 기다리던 바이든의 펜타곤의 보고서가 도착한 것은 모태기와 왕이가 만난 지 일주일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펜타곤 전략본부 작전과장이 보고서를 바이든이 알기 쉽게 설명했습니다. 군사도발 목적은 분명한데 일본도 중국도 전면전은 희망하지 않아 보입니다. 두 나라 모두 전쟁물자 비축이나 이동의 흔적이 없고 예비전력 확충이나 작전 단계 상향 같은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바이든이 고개를 갸우뚱하자 블링컨이 물었습니다. 전면전을 희망하지 않는데 군사도발이 분명하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스틴 국방부 장관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를 질문드리겠습니다. 중국이 한국 국경을 넘으면 미국은 그 전쟁에 참여합니까? 안 합니까? 바이든이 답변은 피하고 말했습니다. 말해보게. 중국이 전면전을 벌이려면 미국이 개입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할 때입니다. 남중국해와 대만해협에서 대치 중인데 한미동맹을 알고 있는 중국이 미국의 아무런 양해도 구하지 않고 전면전을 계획한다는 건 불가능하고 설령 미국이 개입하지 않더라도 육지전이 될 가능성이 큰 한중 전쟁에서 한국군의 육군 전력이 중국군에 뒤지지 않고 특수부대 전력은 오히려 한국이 앞섭니다. 중국은 그런 이유로 전면전을 원치 않습니다. 그럼 일본을 보겠습니다. 일본이 한국과 마찰을 빚는 곳은 독도입니다. 한일 간 군사분쟁이 일어난다면 미국은 곤란한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해군 전력에서 앞서는 일본이 독도를 점령하고 버틸 경우 대통령께서는 무엇을 하실 수 있습니까? 한국과 중국이 국경 분쟁 중이라면 말이죠. 블링컨이 바이든 대신 답변했습니다.
즉시 철군을 요구할 것입니다. 오스틴이 말했습니다. 요구했는데 일본이 철군하지 않으면요. 바이든이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습니다. 미국 요구를 거부한다? 그거 재미있는 발상이군. 말해보게. 오스틴이 작전과장을 바라보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작전과장이 오스틴에 이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미일은 안보동맹 체결 국가입니다. 문제는 한국도 같은 지위라는 것이고 주일미군도 주한미군도 움직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도태평양 패권에서 미국의 일본은 매우 중요한 지리적 요청지입니다. 미국 요청을 거절했다 하여 버리거나 군사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국가가 아닙니다. 미국이 불쾌감을 드러내겠지만 당장은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더구나 중국과 급격히 가까워질 수 있는 어떤 모습이 나온다면 미국이 선택할 경우의 수가 확 줄어듭니다. 이미 일본은 일주일 전에 사실상 쿼드 탈퇴를 공식화했고 대만에 대해 관여하지 않겠다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이에 대해 중국이 어떤 논평도 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중국 언론도 이를 제대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중국에 일본이 발표 내용을 미리 전달했거나 중국과 일본이 협의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반응입니다. 바이든이 손을 들고 말을 끊었습니다. 그 말은 일본이 미국에 경고했다는 이야기인가? 작전과장이 말했습니다. 네, 분명한 경고 메시지입니다. 미국이 아닌 중국을 선택할 수도 있으니 미국은 한국과 일본 중에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손가락으로 책상을 치며 바이든이 말했습니다. 미국 앞에서 단 한 번도 불편한 소리를 한 적이 없는 일본이 미국에 경고를 했다. 바이든 얼굴에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 얼굴에도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안보보좌관 설리번이 말했습니다. 결국 선택지가 없는 미국이 일본의 독도 영유권을 인정할 거라는 자신감이 깔려 있다는 것이군요. 오스틴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이든이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대응을 해야 하나? 작전과장이 목소리에 힘을 주어 말했습니다. 분쟁이 발생하기 전까지 모르는 척 하면 됩니다. 분쟁을 막는 것이 아니고 동맹 간의 다툼인데 그래도 되나? 바이든이 되묻자 설리번이 말했습니다. 분석한 정보를 한국에 전달은 하되 한일 간 분쟁에서 중립을 지키겠다 말해야 합니다. 한국도 중국도 일본도 적당히 망가지면 알아서들 미국을 찾게 될 것입니다. 일본은 미국이 한국을 억제할 것으로 생각하겠지만 한국이 보복하는 것을 묵인해야 합니다. 세 나라가 적당히 망가질 때까지 내버려 두는 것이 미국의 가장 큰 이익입니다. 그렇게 미국에서 방향을 잡아가고 있을 때 한국 합동참모본부에서는 반만 년 동안 내려오던 전통이 깨졌습니다. 합참의장이 말했습니다. 소극적 방어가 아닌 적극적 공세로 결정되었습니다. 적을 끌어들이거나 공격에 맞서 방어 위주의 전략을 펴던 것을 더 하지 않기로 우리는 결정했습니다. 이 땅에서 부딪히면 이 땅이 멍들고 적도 부담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가 적진에서 싸우는 이유입니다. 더 많은 전력이 소비될 수 있고 더 많은 고귀한 목숨이 쓰러질 수 있지만 이 기회를 살려 대한민국을 얕보고 덤비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 세계에 보여줍시다. 합참 의장 말에 회의장에 모인 참모들 얼굴엔 비장한 각오가 서렸고 테이블 위에 지도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거기엔 동아시아 전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중국과 일본 외교부 장관이 만난 지 1개월이 지났습니다. 중국과 일본이 보기에 한국은 조금도 눈치채지 못한 것으로 보여 자신들이 세운 계획에 차질을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함경북도 학포역 인근 접경지를 이번 사건의 도발 장소로 정했는데 이곳은 충칭시와 연변 조선족 자치주에서 가깝고 두만강 수심이 낮으며 강폭이 좁아 병사와 병사 간의 충돌을 일으키기 쉽고 대규모 병력이 밀집한 지역이 아니어서 도발 후 대치 정도로 시간을 끌기에 가장 적합하다 판단했습니다. 강변에서 가까운 학포역을 점령하고 일본이 독도를 도발하고 점령할 때까지만 중국은 시간을 끌 생각이었는데
만약 일본과 한국의 전투 양상이 뜻밖의 전면전으로 확대되고 미국 의회가 중국전의 참전을 결정하지 않으면 동해 쪽에 있는 나진 특구까지 진격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이 생각하는 군사적 충돌은 국제사회가 보기에 중화기를 동원한 충돌이 아니라 보병끼리 사소한 국경 다툼으로 보이길 원했습니다. 특수부대 소속 중국군 200명 정도가 강을 건너 학포역까지 이른 시간에 점령하면 약간의 기갑부대와 후속 병력을 보내 한국군과 대치하는 것이 기본 계획이었습니다. 단 한 발의 총알도 중국 영토에서 주고받지 않는 것이 중국이 세운 작전이었습니다. D-Day 6시간 전인 밤 8시 학포역 건너편의 중국군 진영에서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강을 건너기 전까지 어떤 충돌도 있어서는 안 되고 지금까지 한국군 움직임을 볼 때 한국군은 전혀 대비되어 있지 않다. 한국은 우리와 다르게 병력이 직접 지키는 구간은 별로 없고 대부분을 카메라와 센서 등으로 감시하는데 한국군이 우리 움직임을 파악하고 우리에게 대응하는 최단 시간은 1시간 정도. 그 시간 안에 우리 특수부대가 학포역 주요 거점을 모두 장악하고 방어해야 한다. 해가 뜰 때쯤엔 기갑부대가 도착할 수 있다. 강을 건너기 전 한국군과 교전이 발생하면 일단 모두 후퇴하기로 한다. 준비되지 않은 한국군이 강을 건너 우리 특수부대를 추격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 목적은 전면전이 아니라 작은 충돌이다. 이 점을 잊지 않도록. 부대 지휘관의 말이 끝나고 시간을 보니 밤 9시가 되었습니다. 작전 시간은 새벽 2시, 이제 5시간이 남았습니다. 갑자기 매우 급한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멀리서 터지는 포탄 소리도 들려왔습니다. 부대장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아직 작전 개시도 하지 않았는데. 다시 한번 자동수총이 다수 발사되는 소리와 먼 곳에서 폭발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장교가 문을 다급히 열고 들어와 보고했습니다. 교전이 발생했습니다. 교전이라니 한국군이 침략이라도 해왔단 말이냐. 부대장이 소리치자 보고하던 장교가 보고를 망설였습니다. 어서 보고해. 부대장이 다그치자 장교가 말을 더듬으며 보고했습니다. 분명 우리 쪽에서 한국 쪽으로 총기가 난사된 것 같고 박격포로 보이는 포탄도 한국 쪽으로 발사된 것 같습니다. 부대장은 자신의 군대 경력이 끝났음을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어떤 놈이 내 지시도 없이 공격했다는 것이냐. 지금 조사를 지시하고 이곳으로 와서 저도 자세히는 모릅니다. 지축이 울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바로 근처에서 건물이 흔들릴 정도로 폭탄이 터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중국군 지휘부가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또 다른 장교가 다리를 절뚝이며 들어왔습니다. 지휘소에 있던 모든 장교가 들어온 장교를 보며 놀랐습니다. 한국군이 강을 건너고 있습니다. 굉음과 함께 부대장과 장교들이 있던 건물이 폭파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대에서 2km 정도 떨어진 산등성이의 한국 특수부대 10명 정도가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전기를 들고 대위 계급장을 단 장교가 말했습니다. 작전을 완료했습니다. 지휘부는 사라졌고 편안히 오시면 됩니다. 무전기 너머에서 소리치는 모습이 들렸습니다. 수고했다. 작전대로 B 지점으로 가라. 특수부대원들은 서로 보며 씩 웃고는 귀신처럼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한국 쪽에 총과 박격포를 쏜 것은 중국군이 아니라 적진에 침투한 한국의 특수부대원들이었습니다. 국군 지휘부는 선빵을 원했고 이 땅에서 전쟁이 나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든 계책이 중국이 도발하는 근거를 만들고 진격하는 것이었습니다. 작은 군사충돌을 목적으로 했던 중국군은 기갑의 수도 병력도 작았지만 지휘부가 몰살당해 특수부대원이 200명이나 있었음에도 변변히 저항도 못하고 몰살당했습니다. 같은 시간 유엔에서 유엔 한국대사는 긴급 통지문을 각국 정부와 사무총장에게 보냈습니다. 미국의 협조를 받아 긴급회의가 소집되었고 한국 유엔 대사가 준비한 영상을 보았습니다. 그 영상은 중국 쪽에서 총기와 포탄이 발사되고 한국군 진영에 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단상에선 대사가 중국 대사를 보며 말했습니다.
한국 시각으로 21시에 중국군이 국경 너머 한국군 진지에 폭격하고 자동소총을 난사하며 침략해 왔습니다. 중국군의 기습 공격에 한국 병사들과 시설이 피해를 보았으며 한국군은 이에 대항해 중국군 부대를 공격하고 있으며 국경을 넘어 진격 중입니다. 중국이 전쟁을 일으켰으니 앞으로 일어날 모든 책임은 중국에 있습니다. 중국 대사는 정신이 없었습니다. 분명 작전 시간은 새벽 2시인데 전투가 벌써 일어난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한국군이 국경을 넘어 진격해 온다니 이런 설정은 중국에서 전혀 예상한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본국에서 자신에게 명령이 내려오길 한국과 접경지역에서 분쟁이 생기고 한국이 유엔에서 중국에 항의하면 누가 먼저 공격했는지 증거가 없을 테니 지금 한국 유엔 대사의 주장을 자신이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중국 유엔 대사의 품속엔 한국이 항의해 올 경우 답변하고 반박할 연설문도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준비해 보여주는 영상에선 중국에서 먼저 도발한 것이 너무나 명백했습니다. 긴급회의를 취재하던 유세 언론들은 속보로 긴급 타전했고 순식간에 전 세계에 뉴스로 보도되었습니다. 중국 지역으로 잠입한 한국 특수부대는 3,000명 정도 대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충칭시에서 연변 조선족 자치주 동쪽으로 연결되는 S22번 도로를 장악했는데 남쪽에선 충칭시부터 연변 북쪽 20km 도로까지 장악했습니다. 조선족 자치주 서쪽으로 연결되는 S1116번 도로 또한 남북으로 장악했습니다. 북쪽에서 내려오는 G12도로 또한 막았습니다. 교량을 폭파해 중국군 기갑 병력이나 보병 전력이 충칭시나 연변 지역 근방의 부대에 지원오는 것을 막은 것입니다. 사전에 파악된 중국군 주둔지들은 특수부대에 의해 통신이 끊어져 속수무책이 되었습니다. 학포에서 시작된 전투는 전혀 다른 곳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학포역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나오는 중국 접경지인 남양역에서는 탱크와 장갑차 수백 대가 두만강을 건넜고 두만강 인근 투먼시와 홍해이시를 오후 1시가 되기도 전에 점령해버렸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먼저 침략한 중국이지만 현실에서는 기습을 받은 상태에서 주요 도로를 빼앗기고 통신이 두절되어 제대로 된 저항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국군은 미사일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전투기도 발진시키지 않았습니다. 오전 8시에 작전대로 국군이 진격하고 교두보를 확보했다는 보고를 받은 대통령은 생방송으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였습니다. 중국군이 전날 9시경 침략을 해왔고 국군은 이를 격퇴하고 현재 중국 내부로 진격 중이며 금융시장 충격을 막기 위해 앞으로 2주 동안 주식시장을 열지 않는 등의 긴급 발표를 하였습니다. 발표를 하면서 한국은 전쟁을 원치 않지만 침략하는 국가가 어느 곳이든지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미국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보낸 참전 승인 요청을 두고 상원에서 회의가 열렸는데 한국 국민은 미국에서 당연히 참전 승인이 날 것으로 예상했고 방송들도 실시간으로 미 의회 상황을 보도했습니다. 중국군이 한반도에 침략한 건 사실이지만 지금 전투지역이 중국 본토인 점을 들어 주한미군 참전을 허락하지 않고 조건을 달았습니다. 중국이 미사일과 전투기를 동원해 한국 본토를 공격해올 경우에만 참전하기로 한 것입니다. 미국이 조건을 달았지만 참전하지 않는다는 소식에 중국 지도부는 여유가 생겼다며 반겼지만 중국 군부의 시각은 달랐습니다. 육군과 특수부대 전력에서 중국이 한국에 앞서지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중국은 국경이 많아 한국군을 상대하기 위해 가용전력을 모으는 것도 무척이나 어렵기 때문이었습니다. 한국과 중국이 전쟁을 개시한 지 24시간이 지나자 뜻밖의 장소에서 전투가 발생했습니다. 한국에서 구매한 K2 전차를 앞세워 인도군이 국경을 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서부 병력을 빼내 한국전에 보내려던 중국 군부 계획이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동북 삼성에는 중국 정부가 이 지역을 포기한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동북 삼성의 중국 시민은 크게 동요했고 중국 내륙을 향해 피난길에 올랐는데
2억에 가까운 인구가 피난한다며 모두 차를 몰고 나와 도로가 마비되었습니다. 중국 정부에서 모든 도로를 막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자 모든 도로에 차를 버리고 도보로 피난을 가게 되었는데, 이 때문에 중국군이 전투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중국 정부는 철저하게 방송과 언론을 차단했지만 중국군이 무기력하게 항복하는 모습과 이풍당당하게 진군하는 국군의 모습은 SNS를 통해 중국인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